여러분, 오늘은 왕 앞에서 단 한 가지를 원한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왕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원한 것은 돈도 벼슬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금강산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조와 신하들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제주 사람이었습니다. 제주 여자는 법으로 절대 육지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그 법을 깼습니다. 오직 단 한 명만을 위해서 깬 겁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만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담이 아닙니다. 조선을 흔든 사건입니다. 때는 조선 정조 시절 1793년입니다. 제주도에 3년 연속 흉년이 찾아왔고 태풍이 왔으며 농사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길에 시체가 쌓였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어른들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제주 전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주 목사가 조정에 구호를 요청했지만 바다를 건너야 했고 풍랑이 심하면 배가 아예 오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리다 죽어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섰습니다. 제주에서 객주를 운영하던 여자였습니다. 김만덕은 1739년 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었고 고아가 됐으며 살기 위해 기녀가 됐습니다. 제주에서 기녀로 등록된 여자는 평생 절대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엄연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만덕은 벗어났습니다. 광화에 직접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기녀 신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주 특산물을 육지에 팔고 육지 물건을 제주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시작한 겁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주 최고의 객주가 됐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된 겁니다. 1794년 겨울이었습니다. 제주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만덕은 창고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평생 모은 쌀 수백 석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전 재산이 그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나눠줬습니다. 단 한 톨도 자신을 위해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내놓는 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요. 가능했습니다. 김만덕은 실제로 했습니다. 덕분에 수천 명이 살았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됩니다.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전 재산을 내놓은 그 행동 자체가 이유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기록에 없습니다. 단지 그녀가 창고를 열었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주 목사가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정조가 그 보고를 직접 받았고 김만덕을 한양으로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조가 물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조가 놀랐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답이었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벼슬도 아니었으며 가족의 신분 상승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금강산이 전부였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주 여자는 육지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이어온 엄연한 법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법이었습니다. 정조가 결정을 내립니다. 단 한 명을 위해 수백 년의 법을 깼습니다. 김만덕은 한양에 왔고 마침내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조는 김만덕에 대해 직접 기록을 남겼습니다. 만덕은 제주의 은여다. 그 선함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최재공이 김만덕전을 썼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습니다. 정약용도 그녀에 대한 글을 직접 남겼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한 여자 상인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냥 돈을 나눠줬으니까 기록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고아였고 기녀였으며 제주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한계를 스스로 하나씩 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돈보다 그 여자의 출신과 과정이 더 중요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합니다. 그대로 원한 것이 금강산 구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직접 기록으로 남긴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기부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자는 재산을 소유하기조차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상인은 천시받았고 제주 사람은 육지에 나올 수 없었으며 기녀 출신은 평생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김만덕은 그 모든 것을 하나씩 깼습니다. 기녀 신분을 벗어났고 제주 최고의 상인이 됐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아 수천 명을 살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룬 뒤에 원한 것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다는 소박한 단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감기 증상이 심해져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으신가요? 김만덕은 금강산을 보고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처음부터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은 뒤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812년 7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주에서 살았습니다. 제주에는 지금도 김만덕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지금도 그녀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기근에서 제주를 구한 여자로, 수백 년의 법을 깐 여자로, 금강산을 본 여자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녀를 잘 모릅니다. 교과서에 잠깐 나오고 사라집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 재산을 내놓은 결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금강산을 원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구하고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채운 여자, 그것이 바로 김만덕이었습니다. 왕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왕이 무엇이든 들어준다면 금강산을 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김만덕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대답이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겁니까? 그 대답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김만덕은 제주 바다를 보며 살았습니다. 고아가 됐고 기녀가 됐으며 상인이 됐고 구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강산을 봤습니다. 지금 제주 바닷가에 가면 그녀의 동상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육지를 향해서인지 금강산을 향해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녀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만덕이라는 이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선 최초로 세계 지도를 그린 남자 김정호를 들여다보겠습니다.